예민한 아이에 대한 전문가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, 저는 일레인 앤 아론 박사가 이제 민감성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제시를 해두었는데요.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,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민감성. 이런 4가지 이제 유형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이제 예민하다는 건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고, 그리고 냄새를 되게 잘 맡는다든지, 우리가 이런 외부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이제 예민한. 대표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이런 옷 뒤에 이렇게 왜 우리 붙는 태그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까슬까슬한 게 만약 있어도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고, 뭐 조금만 묻어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다 아이가 보내는 신호이니까 부모님들께서 잘 보셨다가 내 아이가 혹시 예민한 기질이 아닌가? 이런 걸로 살펴볼 수 있는 신호가 될 것 같고요. 또 예민한 아이들은 섞여 있는 걸 싫어해요. 음식 같은 거. 자기가 이 음식이 뭔지 알아야지도 먹기 때문에 막 비빔밥 같은 거를 섞어서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주셔야 되는 필요성, 그런 것들도 제가 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,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, 그런 게 이제 신체적 민감성이고요. 두 번째는 정서적 민감성인데, 다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잘 눈치채요. 흔히 우리가 되게 좀 둔하다, 예민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그런 감정, 그런 거를 다 읽어낼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세 번째, 새로운 것에 대한 민감성은 낯선 사람이나 낯선 공간, 그런 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아이는 특히 좀 미리 말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시간을 주어야 된다.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,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 기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순한 기질, 느린 기질,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은 예민한 기질입니다. 그래서 이 순한 기질 같은 경우 아이는 순둥이라고 하잖아요. 이 아이들은 전체 아이 중에 한 40% 정도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, 이런 아이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사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디에 둬도 이 아이들은 잘 자라납니다. 그래서 부모들은 생각보다 내가 아이를 잘 키우다? 그러면 이 아이가 순한 기질일 확률이 높습니다. 물론 부모가 아주 뛰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초보 엄마들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런데 양육자에 의해서 이 아이는 아주 수유텀도 잘 지키고 잠도 잘 자고 이렇다기보다는 원래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순한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이 느린 기질은 이 아이들은 초반에는 조금 예민한 아이로 보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적응하는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.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기다려주면, 그러면 나중에는 좀 순한 아이처럼 양육하기 쉬워지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고요. 마지막 예민한 기질의 아이가 이제 전체 아이 중에 한 10% 정도 이런 예민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, 항상 신체적으로 되게 각성되어 있고, 그리고 조그만 자극에도 금방 반응을 해서 부모들이 키우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이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 육아를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, 사실 우리가 기질 육아라는 게 한때 되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, 제가 아이를 낳았던 18년도만 해도 기질 육아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본인의 아이가 예민한 아이가 아니라면 굳이 그런 기질 육아 이런 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아이의 성향이 만약 예민하다고 느껴진다면 기질 육아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제가 책을 쓰면서 예민한 아이에 대한 육아서는 다 사서 읽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전문가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, 이거를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했는데, 첫 번째는 일단 예민함을 수용해라. 내 아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부정할 문제가 아니다. 이거는 내 아이가 만약 예민하다면 이 예민함이 뭔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부모의 자세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예민은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해요.
그러니까 아이가 예민하더라도 불안감을 해소해주면 예민함이 좀 덜 이제 표출이 되겠죠. 그래서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그 두 번째인데,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었어요. 첫 번째는 애착을 통해서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것. 두 번째는 일관된 그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의 일상을 안정시켜주는 것.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불안을 해소시켜주자라고 제가 책에 이제 담았고요. 세 번째는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 감정을 먼저 수용을 해줘라. 이 훈육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, 일반적인 아이도 부모들이 훈육하기가 어려운데 예민한 아이는 얼마나 훈육이 어렵겠어요.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. 근데 일단 그 규칙을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르치기 전에 아이의 감정 수용 먼저. 그러면 예민한 아이는 예를 들면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.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너가 잘못한 거지가 아니고, 아, 너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구나. 그런데 이건 잘못한 거야.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해. 라고 적절한 지침을 주는 거,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 번째는 특히 예민한 아이는 놀이가 꼭 필요합니다. 놀이가 발달의 초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.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놀이가 그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. 예민한 아이의 경우에는 일상의 모든 이런 자극들이 항상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어서 우리 입장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이나 아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다섯 번째,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할 것. 이 경계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이건 안 돼 라는 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물론 일반적인 아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민한 아이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경계선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. 만약 아이가 계속 때를 쓴다면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아이는 그거에 적응을 하게 된다고 해요. 마지막으로 감각 문제를 점검하라.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감각 문제라는 게 예민 아이에게서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정말 감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감각 통합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적인 작업 치료사의 치료를 받으면 훨씬 좋아지거든요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영역이 있는지를 이제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너무 힘들 때 양육 코칭 받으시거나 아니면 미술 치료, 놀이 치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데,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따로 감각 통합 치료를 받으셔야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서 내 아이에게 맞는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